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1일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됐습니다. 3월이 됐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든 새로 시작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이 시작을 하고서 2달이 지났는데 그 2달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더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6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집안이 약사나 의사 출신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언니 신청하신 분이 이분의 후배인데 언니가 어릴 적엔 잘 살다가 의학 분업이 생기면서 크게 약국을 열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합니다. 약국도 망하는 데가 있나봐요. 저는 약국을 보면은 대부분 다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약국이 많기는 많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눌러있게 돼서 6년이나 살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6년이나 같이 살았다 그래요. 또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중국에서 1년인가 살다 왔고 또 한국 왔다가 터키에 가서 조금 살고 이렇게 외국을 옆집 드나들듯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4년 전부터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네일아트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샵을 내서 하고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는 듯 하고요. 46살이니까 이제 완전히 홍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연애가 어떨지 하는 일이 잘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올해 샵을 옮길까 한다고 하는데 4, 5월쯤에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자년, 이민월, 기축월, 계유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은 없고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수기운이 강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이 전부 재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다신약 사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화토금수가 있을 때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그리고 이성적인 성향도 좀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좀 밝힌다든가 이런 도화의 성질도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기운 자체가 도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기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사업을 한다면 유통업 같은 거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제다신약 사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재라는 것이 전부 돈을 나타내잖아요. 여자들한테는. 그런데 돈을 나타내는데, 이 돈을 나타내는 재가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행 십성이라는 것은요, 한두 개 정도만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분처럼 이렇게 4개씩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이 안 따라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월급쟁이 생활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제다신약 사주이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다신약 사주는요,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흘러가는 대운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주 안에 재성운에 해당하는 이 십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해서 이 재물운을 취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용신대운이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해주면 내가 이 돈을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인성운하고 비겁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토기운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분은 토기운보다는 화기운이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46살이고 앞으로 2년 후면은 이제 정유대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28살 기해대운서부터 이 천간이 토기운하고 화기운만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또 화기운이 들어오죠, 지지에. 그러니까 이분의 그 흘러가는 대운은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 돼요. 흘러가는 대운이 용신대운이 계속해서 젊었을 때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에서 이제 미토가 들어왔을 때 지지가 충미충이 되는데 이 미토도 68세 을미대운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죠. 68세서부터 77세면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니더라도 은퇴할 나이고 노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들어오니까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식신상관운도 하나 있으니까 식상운이 자식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도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을 못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안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냥 내가 연애나 하면서 남자 만나면서 그냥 살지 뭐 구태여 결혼하고 뭐 애 낳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외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일단은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요, 역마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임목이. 그런데 다른 성향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도화살이라든가 화개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고, 일단은 수기운이 강하다는 것이 외국을 자기 드나들듯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속해 있는 무술대운이나 이 무술대운은 축술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축술미 삼형살에서 미토만 빠진 축술형살입니다. 그런데 이 무술대운에 전반기에는 외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리고 48세 정유대운, 58세 병신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48세 정유대운 같은 경우는 용신인 화기운하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충국이라든가 형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요, 화기운이 없고 수기운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이 그렇지 실제 사주에서 보면은 충국도 없고 오행길이, 그리고 삼형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축술미 삼형살이나 인신사 삼형살이나 자묘유 삼형살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자수하고 유금이 있는데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묘목이 들어왔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0년 대운에서는 묘목이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흘러가는 대운도 좋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적 수준이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사주를 볼 때에는 뭐 배우자 운이 없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 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볼 때에도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의 흐름이 괜찮다는 것은 제다신약 사주 입장에서 앞으로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그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샵을 옮길까 한다, 4, 5월쯤에 샵을 옮길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달이 갑진월이고 5월달이 을사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이사를 간다 뭐 그랬을 때에는요, 일단은 월지하고 충을 받을 때, 이때가 가장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사주 입장에서는 8월 달에 그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샵을 옮기는 것도 이사에 해당이 되니까 이때쯤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특별히 뭐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가는 운이 들어오는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운이 들어오는 때는 7월 달하고 8월 달 이때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때가 이사 가는 운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축일주가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이죠. 기축일주 자체는 그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형이 아니라 잘해야 참모형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저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디더라도 나중에는 꼭 성공을 해내고야만은 그런 저력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그 IT 시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만든다든가 뭐 사주 카페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온라인상에서 막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좀 유리한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 꾸준히 한우물을 파는 그런 저력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3월 1일이고요. 오늘이 3일절인데 공휴일이니까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